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잔고는 383만원입니다. 해서 마이너스 3만원입니다. 어제 3만원 손실, 오늘 3만원 손실, 이렇게 됐습니다. 투자금을 확 줄여 놓으니까 손실 금액이 좀 작게 나온다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손실을 끝내고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지난 밤에 미 증시가 다우가 1.6% 상승했고요. 독일 증시가 많이 빠졌었는데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설명을 보면은 대충 낙폭이 컸기 때문에 저가 매수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지수 보시면 독일 증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모습이 나왔었고요. 다우지수도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흘러내렸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봐서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모습이 나왔고요. 국내 증시도 그에 따라서 코스닥이 1.93%, 코스피가 1.88% 해서 국내 증시가 오히려 조금 더 강해 보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방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경제 지표 발표에서도 좋게 나왔었죠. 경제 전망이.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도 지금 뭐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코로나에서 오히려 좀 비켜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히려 좀 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급락했을 때의 이 위치 여기보다 봄에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졌을 때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국내 증시는 이 선보다 지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보다 방어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강하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오늘 이제 미국 투표 지금 진행해서 일부 지역은 개표가 되고 뭐 이렇게 벌써 이제 결과가 막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워낙 넓은 땅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바이든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물론 이제 우편 투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긴 한데 현재까지 나오는 뉴스를 계속 들어보면 바이든이 좀 앞서는 것 같은 그런 쪽으로 느낌을 가집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트럼프 지지자들이 투표수에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바이든 당선 쪽으로 무게가 조금 실리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가 되든 간에 한 사람이 이제 졌다는 걸 인정만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결과가 바이든이 표가 좋게 나왔다 했을 때 트럼프가 승복한다는 이런 회견을 하게 되면 시장은 그걸 호재로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누가 되든 간에 반대쪽에서 내가 졌다 하고 승복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함으로 해서 대선이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면서 정시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제 정시를 좀 들어올린 것 같고요. 국내 정시도 그런 연유로 오늘 미국 선물지수가 플러스 0.6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불안한 것은 트럼프가 만약 졌을 때 나는 승복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렸을 경우에 이제 소송으로 가고 막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지만 않다면 대선이 끝남으로 해서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이 부분으로 해서 정시는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 차이가 어느 정도 나게 되면 승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졌을 경우에 승복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승복하는 걸로 보고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해서 상승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 쭉 정리했고요. 조류독감은 어제 장 끝나고 저녁에 전북 고창인가 거기서 오리 농장에서 병아리가 뭐 2,000마리인가 뭐 많은 수의 병아리가 죽어가지고 의심 신고가 들어왔는데 좀 이따가 저녁에 바로 또 음성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시스도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정리하고 이글벳 하나 남겨놨고요. 그 다음 오늘 제약회사 쪽에 KPX 생명과학 이 종목을 종가에 100만원치 담아봤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번에 급등했을 때 KPS 생명과학이요. 참고로 제가 종목을 잘 못 맞췄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잡는 종목들이 올라가기는 올라갑니다. 대체로 올라가는데 제가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조금 이따 또 하나 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매수하는 종목을 너무 믿지는 마시고 일단 여기 KPX 생명과학이 여기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해서 올라갔을 때 이때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정리를 계속 해놨었거든요. 종목에 대해서. 급등할 때 이유가 뭐였냐면 KPS 생명과학이 화이자의 항생제 중간체 독점 공급 부각의 상한가 이렇게 해서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이자가 백신 개발에 상당히 다가갔기 때문에 화이자의 원재료 원료 의약품 공급하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의 원료를 공급한다 해서 그 재료로 해서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 다음 제일약품은 한국 화이자의 파트너십 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이자에서 생산된 어떤 약을 국내에 공급하는 그런 관계 회사다 해서 제일약품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약품이 최근에는 제일약품이 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쫙 강하게 올라갔었고 KPX가 이게 아마 급등하고 나서 그게 걸렸던 것 같아요. 단일가 지정 뭐 이거에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대충 한 내일쯤 되면 풀리지 않나 싶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게시판에 뭐 내일 풀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단일가 지정이 풀려야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있고 그 다음 화이자하고 이런 쪽의 종목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재료에서 한 올라가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바이오주는 거의 매수를 안 하는데 오늘 시장에서 뭐 따로 이렇게 매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고 강해 보이는 게 오늘 녹십자 이 종목도 참 좋았죠. 여기서 한번 건드려 봤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녹십자가 백신 공급하는 무슨 이런 뉴스가 떴었거든요. 그 재료로 해서 뉴스 뜨고 나서 눌러놓고는 지금 쫙 빼올려버렸습니다. 오늘도 무슨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걸로 봐서. 그래서 바이오 쪽의 종목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길래 그 중에 이제 뭘 잡을까 하다가 이 종목이 단일가 지정 날짜가 지나가게 되면 해제가 되면 위로 한번 더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 종목을 잡았습니다. 100만원치를. 그리고 오늘 강했던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바이오 관련주 쪽에 녹십자가 거의 강했었고요.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 5G 관련주 중에 이건 제가 발견했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 가지고 먹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땡길 때 확 땡겨 버리니까 미리 예상해서 못 들어가면 뒤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5G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장 끝나고 보니까 이 사도시푸드가 또 뒤에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 관련한 이 뉴스가 아직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종목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KPX 생명과학을 매수하긴 했는데 종가에 마지막에 너무 급등해 버리는 바람에 여기 좀
그 물량 소화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모레 한 3일 정도 이번 주 정도 보유를 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앞으로 스윙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글벳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건 그 조류독감 주스가 지금 잠잠해져 버려 갖고 메리트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 조류독감 시즌이기도 하고 원래 조류독감이 고병원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한 종목은 가져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들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그 제가 매매하면서 그 작지만 손실 봤던 이제 가장 큰 그 동기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동국 RNS를 제가 그 이날 잡았다가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마지막에 빠질 때 이때 이 꼬리 달고 쭉 누르는 모습이 세력이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그 시장이 무너지면서 마지막에 급락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잡았고 그 다음 이제 어제 거의 종가 무렵에 한 3% 정도 플러스 됐을 때 제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버렸는데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쫙 상한가까지 찍고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제가 종목 보는 부분에서 이게 그 올라갈 것 같은 느낌으로 잡긴 하는데요. 잡고 나서 그 자꾸 생각이 짧게 바뀌어가지고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팔은 종목은 올라갑니다. 이 러셀이라는 종목은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 손절해 버렸습니다. 이건 윤석열 관련주 쪽으로 묶여버리는 바람에 원래 제가 매수했을 때는 윤석열 관련주하고 관계없이 그냥 매수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게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그래서 윤석열 테마는 계속 갈 수는 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로 가기에는 좀 겪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 싶어서 그래서 그것도 대장도 아니고 덕성이 대장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대장도 아닌 종목을 붙들고 갖고 있다가 윤석열 테마주 밀릴 때 같이 또 밀릴 땐 같이 밀리니까 그럴 위험성이 있어서 일단 정리했다가 나중에 테마주에서 벗어나고 나면 실적 관련해서 소재 관련주로 다시 한번 잡아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팔고 나면 또 급등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게 팔고 나서 계속 급등해버리니까 좀 속상한데요. 이거 오늘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참 절묘하죠. 어느 정도 지킬 줄 알고 했는데 마지막에 계속 밀리길래 여기서 손절했거든요. 손절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쫙 당겨 올려가지고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팔고 나서 상당히 좀 후회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거나 아직까지 이 부분이 지금 실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노력해서 좀 확실하게 수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끝까지 뿌리를 뽑고 빠지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안 움직이고 팔고 난 종목이 뒤로 계속 올라가는 이글벳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안 올라가죠. 이거 팔고 나면 또 올라갑니다. 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부분을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런 부분을 올라갈 때 이익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오늘 강했던 종목은 대체로 바이오 쪽하고 5G 쪽 이런 쪽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대선 끝나고 미정시 상황 보고 제가 봤을 때는 미정시가 뭐 그 악재 해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이런 의미로 해서 상승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에서부터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매수를 해가지고 좀 이제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매매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거래소 지수도 반등 시도를 했고요. 코스닥도 지금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전부 매수했고 선물을 3,3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콜 매수했고 풋을 매도했기 때문에 풋 매수하는 부분을 정리했다는 얘기는 밑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고 보고 지수는 상방적으로 잡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지금 종목 잘 못 잡아가지고
손실이 조금씩 발생되고 있는데요. 추세가 상승 추세로 가게 되면 좀 잘 못 잡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간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저처럼 종목 실력이 부족한 사람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일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상승 방향으로 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흐름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